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ETF의 이지은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상품 또 할까 매일매일 고민을 하지만 이번에도 참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시장이 조선, 방산, 기존의 주도 섹터가 지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다 보니까 ETF 상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아마 저뿐만 아니라 지금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도 굉장히 좀 고민이 깊어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지금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 이제 올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품을 이번 시간에는 소개시켜 드리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엔터 ETF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엔터 ETF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SM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 하이브, YG 엔터테인먼트 대표적인 4대 대형 기획사가 있죠. 이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 흐름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2023년 주식시장 계속 계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엔터주들이 2023년에 시세 흐름이 굉장히 강하고 한동안은 주도했던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2024년에는 이제 다시 엔터주가 갈 것인가 했지만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좀 부진한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하반기 들어서 주가의 탄력이 붙기를 시작했고 또 올해 들어와서는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가 좀 나왔는데요. 그 요인들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큰 이유에 있어서는 우리가 미국과의 관세 전쟁에 돌입을 했다라는 이야기 계속 나오지만 그 안에서 이제 관세 무풍지대 섹터가 여러 가지 거론이 되죠. 엔터주도 대표적인 관세 무풍지대 섹터로 거론이 되면서 시장의 수급이 좀 강하게 유입되는 모습들이 보였고 또 대표적으로 굉장히 큰 모멘텀 바로 중국의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전반적으로 퍼지기 시작을 하면서 관련해서 그동안 9년 가까이 억눌려 왔었던 이런 엔터의 수요가 다시 한번 폭발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우리나라 가수들이 가서 직접 공연을 했을 때 걷어들일 수 있는 수익에 대한 기대 심리가 상당히 높아졌던 부분들이 좀 일조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엔터사들 실적이 굉장히 좋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1분기 실적 때 실적 뚜껑을 열었을 때 의외로 뭐 YG도 그랬고 실적이 의외로 좋았던 기업들도 있었지만 시장은 지금 실적 의외로 좋지만 2분기에도 기대된다라는 리포트가 쏟아지면서 다시 한번 2분기, 3분기, 4분기에 대한 기대감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좀 마련이 되었습니다. 일단 다른 것보다도 또 중요한 부분은 이제 엔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경기를 좀 탈 수밖에 없는데 전년 동월 대비해서 광고 경기 전망 지수를 좀 봤을 때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일단 경기에 대한 우려 굉장히 좀 많이 있었죠. 그러면서 광고 경기 전망 지수 자체도 침체기로 들어갔고 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관세라는 이슈가 상당히 좀 커지면서 정치적인 불확실성 고조가 됐고요. 또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국내 정치도 좀 잡음이 많았죠. 뭐 조기 대선까지 결국에는 진행이 되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광고 경기 전망 지수 또한 좀 하락을 면치 못하는 모습들, 100 이하로 내려가는 모습들이 보여졌는데 근데 다행히도 이제 6월 대선 이후에는 불확실성이 완화가 되면서 하반기에 반등할 수 있다라는 기대 심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우리가 경제TV를 보거나 그리고 엔터 산업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두 단어 계속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블랙핑크 완전체 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BTS 방탄소년단이죠. BTS 완전체 군대에서 6월 달에 모든 멤버들이 전역을 하다 보니 일단 솔로 활동에 대한 성과도 좋았지만 그들이 완전하게 모였을 때 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라는 소식들이 있었는데 하반기에 이런 활동들이 좀 내포가 되다 보니 시장에서는 그 기대 심리도 한몫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렇게 됐을 때 당연히 완전체가 모이면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완전체 활동, 월드 투어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주요 아티스트별 공연 규모 확대 추이를 봤을 때 블랙핑크 2025년, 2024년에는 개별 활동만 하고 완전체에 대한 활동이 부재했습니다. 그래서 YG 엔터테인먼트의 실적도 좀 안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2025년에는 공연 규모가 확실히 엄청나게 레벨업이 되고요. 스트레이키즈 2024년 하반기 때 공연한다 월드 투어 했을 때 유럽, 미국 매진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연 횟수를 추가적으로 늘리겠다라고 할 정도였는데 그들 역시 2025년에 계속해서 그 활동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월드 투어에 대한 부분들 진행하는 부분 또
실적에 반영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2025년에는 또 활발하게 진행이 될 거고요. SM 엔터테인먼트의 NCT 드림 같은 경우에도 2024년보다도 더 많은 공연이 2025년에는 진행될 예정이다. 자,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공연에 대한 부분 기대할 수 있는 건 결국엔 MD 매출 또한 기대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2025년에 각 기획사별로의 이런 표를 보면 결국에는 MD 매출 추이도 굉장히 점프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요소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관세에 대한 이슈, 그리고 관세 무풍지대, 또 한알령 해제 기대, BTS, 블랙핑크 이런 모멘텀이 있었는데 갑자기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좀 꺾이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한알령 해제 시기상조였나? 이펙스가 중국, 그 전에는 우리나라 가수들 중에서 중국 가서 공연했던 그룹들을 살펴보면 국적 자체가 미국이거나 뭐 멤버들이 있더라도 모든 멤버가 한국 국적이 아닌 한두 멤버는 외국 국적을 갖고 있거나 이런 그룹들이 좀 공연을 했는데, 이제 호미들이라는 그 래퍼 그룹뿐만 아니라 이펙스라는 우리나라 이제 멤버 전체가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그룹이 중국에서 콘서트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뭐 한알령이라고 중국에서 한알령 이런 단어를 알려주진 않았지만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사용했던 이 한알령이 진짜로 해제가 되는가 보다라는 기대 심리가 있었지만, 갑자기 중국 쪽에서 사정이 생겼다고 하면서 돌연 연기가 됐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이슈가 나온 게 바로 5월 10일이었는데요. 이 이슈가 나오고 나서 엔터주들의 주가 흐름이 흔들렸냐? 만약에 흔들린다고 했었다면 아마 2025년 하반기에도 기대를 할 수가 없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중국 시장에서는 하나의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봤던 것이다라는 게 주가 흐름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었다시피 실적에 대해서 보여줬고 어느 정도는, 그리고 하반기 들어서는 중국 시장이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있으면 너무나도 좋은 부분이긴 하지만 그게 살짝 미뤄진다라고 해서, 속도가 느려진다라고 해서 시장의 기대감이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관세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글로벌 시장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그들의 귀환, 블랙핑크 그리고 BTS의 귀환을 시장에서는 좀 더 크게 해석을 하고 있고, 저 또한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기업별로 우리가 방금 제가 뭐 블랙핑크 말씀드렸고 하이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SM 같은 경우에는 에스파를 필두로 해서 중국 시장을 좀 더 기대를 하다 보니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 우리가 한알령 해제 이야기 나왔을 때 가장 가파른 상승세가 나왔던 게 SM인데 지금 살짝 주가가 주춤합니다. 일단은 SM은 에스파가 근데 견조하게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큰 모멘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BTS 완전체가 6월 달에 다 모이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반기에는 화양연화 10주년 이벤트 중심의 활동이 이어질 것인데, 사실 팬덤을 이용해서 이벤트를 한다고 해서 무료로 하는 건 아니다 보니 여기서 추가적으로 MD의 매출 이런 것들도 기대할 수 있고, 2026년 경우에도 월드 투어를 재개한다라고 해요. 근데 군입대 그리고 코로나를 마치고 나서 처음으로 하는 콘서트이기 때문에 2019년 이후에 첫 규모의 투어 콘서트입니다. 첫 투어 콘서트인 만큼 그동안 억눌렸던 수요가 좀 폭발하지 않을까. 그리고 BTS는 워낙 세계적인 그룹이다 보니 여기서 좀 기대할 수 있는 횟수, 규모 다 역대급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하이브는 또 위버스에 대한 그 부분들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라인업에 대해서도 기대할 수 있는 건, 지금 저도 아무래도 엔터 관련해서 이제 예전만큼 이런 엔터 그룹주들을 디테일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엔하이픈 그리고 보이넥스트 도어 고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캐치아이라는 걸그룹이 있습니다. 다국적 걸그룹인데 이 걸그룹이 또 활동을 재개를 했고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 워낙 퍼포먼스가 좀 뛰어나다 보니까 이 캐치아이에 대한 성장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하이브는 워낙 레이블을 통해서 뭐 르세라핌, 아일릿 다양한 또 가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기대가 상당히 좀 있다라는 평가 이어지고 있고요. YG 같은 경우에도 뭐 블랙핑크 당연히 완전체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크기는 하겠지만
베이비몬스터가 고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것도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고, 빅뱅 완전체가 모일 수도 있대요. 물론 빅뱅 같은 경우에는 완전체가 모인다고 해서 모든 수익이 가는 구조는 이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연에 대한 부분들은 2NE1처럼 쉐어하는 구조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우리가 MD 판매까지 기대를 하고 공연도 기대를 하고 했을 때 그 왕들의 귀환이 상당히 많은 엔터사들에게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고, 또 엔터 전반적인 업황과 엔터 전반적인 시장의 수급을 좀 우호적으로 만들 수 있는 환경들이 마련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중국에 대한 기대감만은 아닌 것 같고요. 오늘부터 ETF.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죠. 어떤 상품을 봐야 되는 것이냐, 그건데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 이제 코덱스 엔터 상품도 있고 에이스 상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 상품은 바로 하나로 K-팝 앤 미디어 ETF인데요. 제가 항상 ETF 상품들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때 하나의 카테고리, 하나의 섹터도 중요하긴 하지만 과연 이 상품 안에 어떤 기업이 비중을 크게 가지고 있느냐도 저는 중점적으로 본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하나로 K-팝 앤 미디어 ETF가 최근 단기적으로 바닥권에서 시세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나는 좀 부담스럽다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상품을 이 세 가지의 ETF 중에 고른 이유 지금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운용 보수는 0.45%고요. 상장일이 2021년 7월 달이었습니다. 운용사는 NH 아문디 자산운용에서 운용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일단 가격은 우리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은 20일 기준으로 5월 20일 기준으로 8,630원에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이 K-팝 관련된 ETF 중에 가장 규모가,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도 많이 되고 규모도 어느 정도 형성을 하고 있는 그런 ETF 상품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것보다 어느 기업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냐 우리가 좀 살펴보면 하이브가 첫 번째로 비중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28% 하이브의 비중 가지고 있고요. JYP 엔터는 20%, SM은 16%, YG는 10% 이렇게 각각 비중이 부여가 되어 있는데, 하이브는 BTS, JYP 엔터는 JYP는 왜요? 할 수 있겠지만 주가 흐름 자체가 지금 최근 들어서 굉장히 다른 기업들 비해서 밀려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도약을 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룸은 어찌 보면 가장 많이 열려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스트레이키즈의 월드투어 매출 인식, 그리고 트와이스의 또 월드투어 재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또 있지 엠믹스 이런 걸그룹들 있다 보니 저연차 그룹들의 성장 모멘텀과 기대감도 있다. SM은 한알령해제의 대표적인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YG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 그 외에 미디어 관련된 기업들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 SBS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쪽 미디어 쪽도 계속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넷플릭스 주가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넷플릭스는 그동안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견조하게 외형 성장도 해나가고 있고 영업 이익도 계속해서 채우고 있는데, 여기서 SBS는 장기 계약 체결을 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계속 드라마 제작을 해서 넷플릭스에 판매를 하고 있다 보니 이러한 모멘텀 같이 가져갈 수 있다. 결국 K-팝, K-컬처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다 보유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저는 괜찮지 않나. 그리고 비중도 하이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또 BTS를 생각했을 때는 지금 기대감뿐만 아니라 앞으로 숫자로 증명해내는 그런 부분들도 남아있어서 저는 좀 괜찮게 보고 있고, 일단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변경은 될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이런 우리가 플로우를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것은 좀 체크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하나로 K-팝 앤 미디어 ETF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정배열의 형태를 만들고 있으면서 바닥권에서 9월 달부터 계속해서 시세가 좀 만들어졌던 그런 ETF 상품입니다. 이렇게 보면 바닥에서 너무 가파르게 좀 상승이 나온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2021년부터의 차트를 한번 이렇게 쭉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2025년, 2021년, 2023년, 특히 2023년이 많은 엔터사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강했었던 시기인데, 그때가 11,000원
이상의 가격을 형성을 해줬고 지금은 8,500원대 가격을 형성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2023년에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던 가수들이 다시 기한을 했을 때 2025년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까지는 비슷한 주가 흐름이 다시 한번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 2024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오히려 실적에 대한 기저효과까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좀 길게 보시는 분들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엔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고요. 여러분들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